2026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1년 남짓 후에 역사상 가장 큰 경제 폭풍이 몰려옵니다. 당신의 예금이 증발하고 집값이 반토막 나고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될 거예요. 1929년 대공황 때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빵을 구걸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100년 이어갈 재벌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수백만 명이 집을 잃는 동안 소수는 헐값에 부동산을 쓸어 담았어요. 역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경제 위기는 불을 없애지 않아요. 단지 주인을 바꿀 뿐이죠. 준비 안 된 자에게서 준비된 자에게로, 모르는 자에게서 아는 자에게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신호가 2026년을 가리키고 있어요. 워렌 버핏은 3천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금액이에요. 세계 최고 투자자들이 조용히 방어 태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비상회의를 열고 있어요. 그들은 뭔가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위기에서 당신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당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테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이 아니에요. 경제 위기에서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준비하고 모르는 사람은 당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 진실은 위기가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100년 넘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왔어요. 매 18년에서 20년마다 시스템이 붕괴 지점에 도달합니다. 1929년 대공황, 1970년대 오일 쇼크,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요. 지금 어떤 신호들이 보이나요? 주식 가격이 실제 기업 가치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이 지표는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첫 번째는 닷컴 버블 직전이었죠. 소비자 빚은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업들은 싼 빚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감당할 수 없어요. 정부 지출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제조업은 이미 위축되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경고등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죠. 1999년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2007년에도 그랬고요. 두 번 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반면 워렌 버핏 같은 진짜 투자자들은 조용히 엄청난 현금을 모으고 있어요. 두 번째 진실은 위기 때 진짜 부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2008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 파산하는 동안 누군가는 평생 쓸 재산을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헐값에 자산을 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원래 가격의 30%에 샀어요. 아마존 주식은 100달러에서 6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94% 폭락이에요. 넷플릭스는 한 달 구독료보다 쌌어요. 애플, 구글 모두 헐값이었죠.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이 10배, 20배, 50배가 됐습니다. 대공황 때도 똑같았어요. 존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에 피가 흐를 때 재산이 만들어진다. 은행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절망할 때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기회를 잡았어요. 석유회사, 철도공장들이 다시는 볼 수 없을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게 지금 재벌 가문의 시작이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위기는 부를 파괴하지 않아요. 주인만 바뀝니다. 빚진 사람에게서 저축한 사람에게로, 투기한 사람에게서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로 말이죠. 그래서 위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 안 한 게 무서운 겁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회예요. 세 번째 진실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입니다. 첫째, 현금을 모으세요. 위기 때 현금이 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두가 팔 수밖에 없을 때 당신은 살 수 있으니까요. 2006년, 2007년에 현금을 모은 사람들이 2008년, 2009년에 재산을 만들었어요.
둘째, 빚을 줄이세요. 위기 때 빚은 당신의 목을 조릅니다. 빚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호황 때는 똑똑해 보이지만 불황 때는 가장 먼저 무너져요. 최악의 가격에 팔 수밖에 없거든요. 빚이 없으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자산이 뭔지 공부하세요. 모든 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튼튼한 회사들은 위기에서도 살아남아요. 필수품을 만드는 회사, 빚이 적은 회사, 현금이 많은 회사요. 좋은 위치의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은 떨어져도 본질적 가치는 남습니다. 넷째, 금과 은 같은 귀금속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부자 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종이돈이 믿을 수 없어질 때 구매력을 지키는 보험이에요. 다섯째, 감정을 통제하세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모두가 사라고 할 때 사지 말고 모두가 팔라고 할 때 사야 해요. 2008년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특별히 똑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가장 클 때 행동했을 뿐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위기가 온 다음에는 너무 늦습니다. 집이 타고 난 다음에 소방차를 부르는 것과 같죠. 네 번째 진실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뭘 할지 아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같은 선택을 해요. 인플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빚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니까요. 돈을 찍어내서 빚을 갚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이게 현금을 가진 사람들을 손해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부동산, 주식, 금 같은 실물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가치를 지켜요. 똑똑한 돈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을 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빚을 줄여주는 동안 자산 가치는 올라가죠. 하지만 너무 빚을 많이 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전에 디플레이션이 먼저 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빚이 가장 위험해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위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면서도 재산의 대부분은 실물 자산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진실은 타이밍이 전부라는 겁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기회를 놓칩니다. 너무 늦으면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하세요. 부채 수준이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가 준비할 때입니다. 현금을 모으고 빚을 줄이고 공부하세요. 그러다 위기가 오면 두려움이 정점일 때 행동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거예요.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싸질 때 더 많이 사고 비쌀 때 덜 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정말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반대로 행동하라고 할 테니까요. 호황 때는 왜 안 사냐고 하고 불황 때는 왜 사냐고 할 거예요. 이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언론은 호황 때 영원한 번영을 말하다가 불황 때는 세상의 종말을 예측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지키세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선이에요. 부자는 계획대로 움직이고 가난한 사람은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세요. 50% 싸게 산 자산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100% 수익입니다. 70% 싸게 사면 300% 수익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위기 때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위기 때 번 돈을 회복기에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2008년 바닥에서 사서 돈을 2배로 만든 다음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한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위기 매수와 회복기 재투자의 조합이 평범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역사상 전례 없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자산은 2008년 전 1조 달러에서 지금 8조 달러가 넘어요.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했어요. 일본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 조치가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됐어요. 시스템이 인위적 지원 없이는 못 버티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 빚은 이제 작은 금리 인상도 감당 못할 수준입니다. 망했어야 할 기업들이 싼 빚으로 겨우 버티고 있어요.
자산 거품은 이전 모든 버블을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빚이 갚을 수 있는 능력보다 빠르게 늘면 뭔가 터집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거나 빚이 디폴트 되거나 어느 쪽이든 부는 이동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로 말이죠. 통화 가치 하락은 자산 소유자에게 유리해요. 부동산, 주식, 금은 가치를 지키지만 현금, 예금, 연금은 녹아내립니다. 이건 느린 부의 이동이에요. 빚 디폴트는 빠른 이동입니다. 갑자기 자산이 헐값에 나오고 현금 가진 사람이 쓸어 담는 거죠. 우리 시스템은 둘 다 겪을 겁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으로 천천히 녹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똑똑한 돈은 이걸 알고 양쪽에서 다 이익을 봅니다. 인플레이션 때는 실물 자산을 사고 붕괴 때는 현금으로 더 사는 거죠. 이게 부자들의 전략이에요. 국제 분산도 중요합니다. 위기는 모든 나라를 똑같이 안 때려요. 1997년 아시아 위기는 태국과 한국을 황폐화시켰지만 다른 나라는 괜찮았어요. 2010년 유럽 위기도 그리스는 망했지만 독일은 강해졌죠. 다가올 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만 모든 걸 두면 안 돼요. 여러 통화로 자산을 나눠 갖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약한 나라에 살면서 강한 통화로 자산을 가진 사람이 유리해요. 원자재도 기회예요. 금, 은, 석유 같은 것들은 인플레이션 초기에 오르다가 불황에 떨어집니다. 패턴을 알면 양쪽에서 탈 수 있어요. 기술 회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기술 회사가 수익이 아니라 성장 스토리로 버텨요. 위기 때 이런 회사들은 위험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돈을 버는 기술 회사는 더 강해집니다. 약한 경쟁자가 사라지니까요.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오히려 위기 때 가속화될 수 있어요. 비용 절감이 필요하니까요. 에너지 독립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면 위기 때 유리합니다. 태양광이나 배터리 같은 거요. 식량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 식량 가격이 치솟습니다. 저장 식량이나 텃밭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타이밍이 가장 어렵습니다. 경고 신호가 강해질수록 준비를 가속화하세요. 위기 투자는 50% 할인에 사서 100% 수익 내는 겁니다. 70% 할인이면 300% 수익이에요. 이게 모든 위기마다 실제로 일어나요. 그리고 그 돈을 회복기에 재투자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2008년 바닥에서 사서 회복기에 재투자한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갈 부를 만들었어요. 역사는 반복 안 해도 패턴은 반복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2026년 위기는 당신 미래를 파괴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창조하러 와요. 질문은 당신이 살아남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준비됐느냐예요. 평생 한 번 올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결정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현금을 모으세요. 빚을 줄이세요. 공부하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 내서 행동하세요.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정해야 해요. 다음 위기는 당신이 준비됐든 안 됐든 오고 있습니다.